저는 뭐 그동안에 유한양행 하면 영화 실미도에 그 나오어 있는 그 건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 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과 건강 강좌고요. 제가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가 제 복장에 대해서 약간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척추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빗보증 3개 하고 척추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양복을 입거나 이러면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제가 보니까 외모가 정읍분이 좀 계세요.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아주 시골. 제가 어렸을 때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15명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100명 정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졸업했다고 자랑을 맨날 하고 있는데 전주고등학교라고 아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고등학교 학생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한 학년에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요 수학여행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봄에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해지면 싸운다고. 서로가 모르던 시절에 옆에 얘가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수학여행 간다 그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꼭 제가 어디 가서 강의 가든 꼭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신발을 자세히 보면요 이 프로스펙스가 아니에요. 이 프로스텔라라고 저희 어머니가 짝퉁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 진짜도 2만 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꼭 짝퉁을 사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자식 키워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창피해요, 그쵸? 그 친구들이 너 내 거랑 똑같은 신발 그러면 아니야 좀 틀려 이렇게 하면서 늘 감추던 그런 짝퉁 신발을 신었는데 교복도 당시가 저희가 이제 교복이 막 부활하던 시절이거든요. 없어졌다가 교복을 딱 입는데 남들은 그때 당시에도 스마트 엘리트 교복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5,000원 싸다고 학교 앞에 날개 양복점이라는 데를 날개 양복점 그래서 스타일도 진짜 시골 할아버지들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이렇게 교복을 딱 제끼면 여기 날개 양복점이라고 엄청 크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가만히 계시나요? 또 큰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3학년 때까지 큰다고 교복을 어찌나 크게 맞췄는지 3년 내내 끄시고 다녔어요. 다 컸는데 중3키 이게 중3키. 제가 이 교복만 생각해도 정말 참 그래서 늘 어디를 가나 제가 아주 그냥 힘들었던 시절, 없이 살던 시절 생각하고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원래 그 대학은 다 이렇게 집 가까운 데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요? 노량진 사시면은 뭐 중앙대 가시면 되는 거고 관악구 살면 서울대 가고 아닌가요? 신촌 살면 뭐 연대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저 강북 사는 애들이 뭐 저기 뭐 어디 가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집 가까운 데로 충분히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데로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뭐 대학 다닐 때도 맨날 과외하고 이러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띵가띵가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조그만하게 강남역에 치과를 하나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렇게 멀지 않으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잘해드립니다. 아주 강남 동네 치과 돈 안 되는 진료 위주로 하는 그런 치과입니다. 뭐 이제야 본격적인 이제 건강 강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좀 들어보니까 칫솔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있으시던데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인도 벵골만에 식인 호랑이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식인 호랑이가 엄청나게 똑똑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안 잡아먹는 이유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결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랑이를 안 잡아먹는. 근데 그 마을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죠.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막 2층, 3층 이런 데 숨어 자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요. 왜냐면 잘 때 호랑이가 급습하니까. 또 호랑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서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인터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호랑이를 사냥하죠. 막 무슨 뭐 영국에서 이렇게 뭐 포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잡잖아요. 시기는 호랑이를 잡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가 상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먹잇감. 그죠? 사슴보다 사람이 잡기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의 그 사자에서도 식인 사자들의 공통점 보면 물론 뭐 정신병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치아가 상한 사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동물한테서 치아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치과의사들이 동물들의 씹는 힘을 측정합니다. 사람은요 앞니로 씹으면 한 10에서 12kg 정도 나와요. 어금니로 씹으면 한 80kg 정도 나옵니다. 사실 어금니로 뭐 자동차도 끌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런데 동물들의 이제 씹는 힘을 측정하는데 뭐 이제 뭐 초식동물들 뭐 쥐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사자한테 이런 이제 바이트 블럭이라고 합니다.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씹어보게 한 다음에 힘을 측정하는데 사자가 안 물어요. 아무리 던져줘도 안 물어. 왜 안 물을까? 자기가 무슨 물체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물지 않아요. 사자가. 왜 그러겠어? 이가 깨질까봐 그러는 거죠. 그쵸? 자기가 모르는 물체를 물어서 이가 깨지면 자기는 이제 사자로서 끝! 하이에나가 계속 쫓아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이런 동물들한테 있어서 치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빨이라고 하죠. 동물들한테서 이빨은 대단히 그냥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치아,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 그러면 사실 건강이라는 거죠. 사람은 호감을 사고 싶을 때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그쵸?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기 전, 그죠? 한 1000년, 2000년, 30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내가 건강하다라는 신호. 그쵸?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무기도 이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라는 신호, 그 나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어떤 이성에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호감을 살 때 꼭 이렇게 치아를 보여주면서 웃는 그런 것들이 내가 건강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노예를 사고 파는데 아까 제가 사람한테서도 건강의 척도가 뭐라고요? 있죠. 그러면 다른 신체 검사를 꼭 하고 나서 반드시 치아 검사를 합니다. 왜요? 치아가 부실한 노예를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얘는 먹는 것 같이 엄청 먹어도 소화도 안 될 거고 얼마 못 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을 검사할 때는 무조건 치아를 검사합니다. 치아가 튼튼하지 않은 노예는 노예로서 상품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노예로 팔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치과가 발전하기 전 이전이니까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75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치아 검사하는 장면들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노예를 사고 팔 때 치아를 엄밀하게 잘 봤던 이유는 결국 이 노예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치아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아가 좋지 않은 노예는 절대 앞으로 건강하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는 치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건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치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들 외국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 그죠? 구강위생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죠? 잇몸이 안 좋으면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워낙 이런 연구는 많아요. 치매도 온대요. 치매. 그죠? 특히나 어떤 단순한 치매뿐만 아니라 이 잇몸질환 또 뇌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기능, 그것도 대단히 떨어진다고 해요. 치아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딱딱딱 한번 씹어보세요. 씹었을 때 뇌가 분명히 내 이빨이 닿다 안 닿다라는 걸 느끼죠. 그게 왜 그래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곳에 신경이 부파하고 있어서 내 이빨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거 있다라는 걸 늘 느껴요. 그죠? 아마 치아나 턱 이런 데가 아파 보신 분은 팔다리 아파 보신 거에 비해서 이게 정말 이 통증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죠. 이거 아마 신경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가 없게 돼서 어떤 이러한 정상적인 저작 기능, 그죠? 씹는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의 기능에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일본 논문 보면 뭐 쥐 같은 것들을 이를 싹 갈아버려 가지고 정상적인 이렇게 이를 씹는 동작을 못 만들어 놓으면 심지어 매번 이제 쥐 같은 걸로 이렇게 쥐가 훈련시키잖아요. 이렇게 뭐 흘러가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뭐 이렇게 길 찾아가는 거 훈련시키잖아요. 치아를 갈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이 맞물림이 없는 씹는 기능이 떨어지는 쥐들은 그런 걸 못해요. 확 떨어져 버립니다. 치주질환뿐만, 잇몸질환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세균이 몸속으로 가장 침투하기 쉬운 곳이 바로 잇몸입니다. 치아죠. 그죠? 충치 생겨가지고 신경이 빵 뚫렸으면 세균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로 막 세균 들어가나요? 아니죠. 근데 이 잇몸에서 피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세균이 그냥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와 우리 구강건강과는 아예 뗄 수가 없죠. 뭐 이건 다 아실 얘기일 거니까. 그죠? 당뇨가 있으면 잇몸질환이 무조건 생기고, 잇몸질환이 많이 안 좋아도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입안의 세균이 췌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논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췌장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이 당뇨, 저희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도 되기 전에 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고객도 안 대주세요. 더 중요한 건 혹시 안 좋은 것들 많이 물려주셨는데 혹시 그것도 물려주실까봐 걱정이 지금 좀 됩니다. 당뇨도. 저희 아버지가 딱 40대 중반 정도부터 당뇨가 오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걸 물려주셨기 때문에 당뇨까지 물려주시게 되면 이제 아버지한테 화낼 거예요. 당연히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 섭취가 안 된다, 이런 건 뭐 다 아시죠? 이건요, 논문도 필요 없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씹는 할아버지들 있죠? 그러면 틀니 같은 거는 오랫동안 이가 없으셨던 분들은 치아를 이렇게 틀니 같은 걸 임시로 끼워가지고 좀 적응하는 시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씹지 마시고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처음 구두 씹는 사람한테 막 딱 맞는 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적응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씹지 말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이제 임시 틀니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막 먹어요. 그래서 임시 틀니 끝나고 이제 완전 틀니 하려고 치과에 다시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이런 거 소화 기능이나 영양 섭취 이런 거는 아주 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심장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구강 건강이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 심장병, 심내막염이라든지 각종 심장병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스케일링 보험 안 되던 시절에도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링을 다 보험해줬어요. 왜? 잇몸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심장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고 췌장암들, 5만 가지 암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미칠 수 있다. 논문들이잖아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아까 치매와 뇌 인지 기능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잇몸질환 자체, 잇몸질환 내 세균이 뭐 두뇌에서 발견이 되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정상적인 씹는 힘, 그죠? 정상적인 턱의 움직임이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성기능 장애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구강 건강과 학교 성적도 안 좋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논문을 한번 봤는데요. 미국 관련된 논문인데 이거는 약간의 앞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이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마 좀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치과가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미국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 애들이 치과를 함부로 못 가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턱관절과 척추 질환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뭐 저도 뭐 완전히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논문인데 보면 90세 이상 산 사람이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 비해서 80% 이상 이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만큼 요즘은 치과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논문들이 아주 옛날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가 빠진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됐겠죠. 그만큼 이가 좋다고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안 좋은 사람이 오래 살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아시게 되겠죠. 그죠? 저 어렸을 때요 시골 살았잖아요. 또 외모만 보고 또 강남 출신이라고 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 어렸을 때요 시골 동네에서 가장 어린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환갑잔치. 그쵸?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쵸? 전라도 환갑잔치 그러면 반찬 그쵸? 저 어렸을 때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사위 다 와가지고 노래하고 온 동네 시끄럽게 했어요. 지금 30년 지났거든요. 반 이상이 살아계세요. 그때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요즘 어디 환갑잔치 얘기도 못 꺼내죠. 칠순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거지. 그쵸? 8순 정도 돼야 뭐 잔치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사촌 정도까지는 와서 밥 먹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이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치아 건강이 또 더 중요해지죠. 예전에 불과 한 50년 전에요. 평균 수명이 50대였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60에 환갑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50살 먹어서 이가 빠졌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어차피 뭐 그쵸? 근데 50살 먹어서 이가 빠졌는데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돼요. 그쵸? 50살 먹어서 이가 빠진 사람도 지금 이가 평생 동안 써야 될 시기에 반도 아직 기능을 못한 거죠. 그래서 구강관리가 왜 중요하냐가 점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삶의 질 그리고 오래 살게 됨으로써 필수한 그런 요소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구강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또 많이 생기는 거고. 1985년이니까 엄청 오래전 30년 전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100세 이상 산 사람들한테 현재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위는 친구들과 대화. 100세 이상 산 사람이 친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푹 자는 것. 조금만 지나면 계속 자실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위는 가족들과의 대화. 그렇죠. 100세 이상이면은 증손자, 요즘 같은 뭐 고손자까지 또 살아있을 내용이겠지만 1등이 뭘까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자기 장사 속이죠. 네. 그죠? 바로 1위는 그렇죠. 먹는 거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낙은 맛있는 요리를 먹는 거.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 30년 전이니까 치과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임플란트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 논문에 의하면 반 이상이
그냥 이가 없었고 반 정도는 틀니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니 사용자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아닌과의 삶의 질의 차이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없으면 오래 살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치아 하나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치아가 사랑니 빼고 이제 보면 한 28개 계산해보면 8,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사랑니까지 합쳐서 계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금 통장에 뭐 1억 2억 없어도 치아만 갖고 계신다면 누가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요. 3천만 원 곱하기 나도 적당히 자사는데 이렇게 안 팔아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그만큼 치아 하나의 값어치는, 그죠? 내 치아 하나의 값어치는 그만큼 높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 이 하나 뽑고 3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훅 이렇게 내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내키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치아가 없을 때 생각보다 심리적인 그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를 다 빼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이를 다 빼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 계획상에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우선은 남겨놓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세요? 사람이 마음이 이거 하나라도 있다와 없다의 마음은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가끔 보면 제 친구도 대머리가 하나 있는데 한 3개쯤 있어요. 여기에 그냥 3개쯤 있어서 그 정도는 없어도 되고 그냥 확 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3개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아의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죽하면 이런 책까지 나옵니다. 가바야 시게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만 잘 닦아도 뭐 이런 조금 제가 다 읽어봤는데 조금 오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건강 의학 전문 기자 있죠. 건강 칼럼 쓰고 이런 기사 쓰는 의학 전문 기자인데, 자기가 오랜 동안 그러니까 의학과 관련된, 치과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의학, 전신 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쓴 사람인데 오랜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치아가 정말 중요한 원인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치과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본 책인데 치아에 돈을 투자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아가 건강하지 않고 앞니 하나 빠진 사람이 치킨집을 하든 통닭집, 족발집을 하든 되겠냐고. 무슨 사업을 하든 앞니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냐.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자신감, 웃음을 만들고, 그것이 기본적인 사업, 특히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치아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치과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기자던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맙게도. 이 잇몸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원래 이 잇몸이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들어가요. 뽑아보면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죠? 여러분이 봤을 때 저기 사람 입속에 있는 거예요. 더럽지만 저는 좋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치과 대학을, 저는 치과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고 싶어도 가게가 없어서 그 친척들이 사오는 것만 먹었지 제가 사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치과 대학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등록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 아니면 전북대 2개 중에 하나만 가라. 등록금을 당장 낼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어디를 써달라고 했더니 담임쌤이 이제 뭐 거기는 안 되고 좀 낮은 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전북대 가야 되겠네. 하면서 전북대 중에 어디가 제일 세요? 치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여기가?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시골에가. 어쨌든 전북대 중에 제일 세는 여기가
서울대 좀 낮은 공대를 갈까 전북대 치대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네, 전북대 치대를 우선 붙어놓고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높은 공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치과를 처음 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치과가 뭐 하는 데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시골 막 제가 몇 살인지 저희가 어디 사는 본 적이 어딘지 막 궁금하시죠? 그렇죠?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저놈이 저렇게 호롱불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15명 얘기하고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폐교됐습니다. 이미 폐교됐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치대를 간다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몇 번 가보셨대요. 그런데 그 더러운 입냄새 맡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비유도 안 좋은데 그거 너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북대 중에 여기가 제일 세. 그래? 그래 가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치과대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오잖아요. 입냄새가 막 나죠. 그러면 구수해요. 향기롭고. 그리고 환자가 왔어. 저는 워낙 이게 약간 지가 유명한 줄 알아요. 지가. 그래서 이게 막 과잉진료 이런 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 꼭 필요한 치료만 하고 막 설명 많이 해주고 막 이런 스타일. 그래서 돈도 못 벌어.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왔어요. 가서 보니까 깨끗해. 그럼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야. 그쵸? 이 치과 치료라는 거는 이게 옷이나 신발이 아니에요. 누가 신발 사러 왔어. 근데 보니까 지금 신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너 그거 신으라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또 팔아도 되죠. 근데 치과 치료는 어때요? 옷이나 신발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오히려 치아도 많이 상하고.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단 말이에요. 시골 출신. 그래가지고 저는 치료할 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런데 환자 왔다고 해서 가보니까 엄청 썩어가지고 잇몸. 그렇죠? 좋죠. 양심의 가책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 그런데 이 환자 차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환자 차트는 이 환자가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요 막 이렇게 하고 병원 왔을 것 같죠. 이 환자는 앞니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게 이 환자의 주된 불만인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막 나고 있는데 그건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관점이 달라요. 앞니 사이 벌어지면 복 나간다고 막 다. 제 친구도 별리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앞니가 좀 벌어졌는데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한대. 그러다가 상견례 하고 장인어른이 하고 오란다. 결혼식까지. 그러고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저 사촌 이내에 한 목사님이 한 10분 계세요. 10분 계시는데 저만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어머님도 물론 권사님이시고 저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막 한 10분 돼요. 10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교회 안 다니냐. 어떤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뭔가 전도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아직 나 남았다. 아직 나 남았다. 안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옛말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은 종교를 믿게 되면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떨 거냐.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혼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고모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고모가 앞니를 이렇게 쌈브라치라 그러죠. 옛날 이렇게 씌우는 막 금으로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거. 저희 어머니 우리 고모가 그걸 해놨어요. 고모가 왜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복 나간다고.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목사님도 복 나간다고 앞니 사이를 맺고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고모한테
아니 그 어디 마태복음 나와요, 마가복음 나와요.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고모가 엄청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농담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도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 신경 써요. 그죠? 잇몸 질환으로 뽑아서, 저는 잇몸 질환으로 뽑은 치아들이 있으면 꼭 저렇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중요하죠. 잇몸 질환 진행 단계들이 이렇게 점점 나빠집니다. 정말 나쁜 병들의 특징이 뭐죠? 아주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파서 왔을 때는 이미 늦죠. 그리고 잇몸 질환이 많이 안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름이 생겨도 금방 빠져요. 어디 고름이 차야 아픈데 이런 데는 쑥쑥 빠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해도 하고, 아까 뭐 주겸 이야기도 하시던데, 뭐 그건 옛날에 무슨 뭐 삼투함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막 오히려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잇몸을 누르는 그런 효과가 더 컸다고도 얘기할 만큼, 그죠? 그런 부분들, 잇몸 질환이. 치석 진짜 많죠?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많이 생깁니다, 치석들이. 치석도 이렇게 잇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고, 잇몸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요. 막상 환자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기 입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평소에 자기가 자기 입을 잘 못 봅니다. 왜? 침도 많이 있고, 그죠? 자기가 이렇게 당겨서, 그렇죠? 저희야 그냥 당겨서 바람 불고 불 비춰가지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치석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래 안쪽. 왜? 거기가 침샘이 우리가 한쪽에 3개씩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 아랫니 안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기질 성분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치석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치석은 안 된 것 같죠? 그죠? 약간 이렇게 플라그 같잖아요. 그죠? 치태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일본말이라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냥 차라리 치태라고 하는지 그냥 플라그라고 하자. 뭐냐고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봐. 하얀 게 나오지? 그거야. 그죠? 또는 치아를 보호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조금 있을 때는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그도요, 확실히 처음 생긴 거하고 생긴 지 3일 지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내용도 아주 내용 중요하고요. 뭐 스케일링하는 방법들 아시죠?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찌직 물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가 너무 행위 위주로 되니까 망한 거예요. 이게 치석에다가만 살짝씩 돼야 되는데, 그냥 스케일링 하러 가면 그냥 치석이 있든 없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지저댄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10년 20년 하고 나면 이빨 뭐가 남겠어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 같은 데 스케일링이 보통 우리나라랑 같은 물가면 한 20만원 합니다. 25만원 20만원. 근데 우리 뭐 보험돼서 요즘 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영혼이 없어. 그냥 막 됐습니다 하세요. 치석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안 끼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개방죽이 하나 있어요. 개방죽이 동네에 다 그런 거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옷을 이쁘게 입혀서 내보내주면 그 근처에 놀다가 빠졌어. 그래서 옷이 다 버렸어. 다시 이제 울면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그냥 다시 깨끗이 씻겨가지고 다시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근처에서 놀다가 또 빠졌어.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귓방맹이가 날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서 다시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죠. 그러면 잠깐 깨끗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를 관리하고 닦는 것도 뭐가 중요해요? 사실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느냐가 중요한 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를 닦고 바로 과자를 먹었어. 끝!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거죠. 깨끗이 씻겨서 내보냈는데 다시 빠졌어.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막 야구 경기 중에 막 슬라이딩 하고 그러면 옷이 막 다 젖잖아, 그 막 버리잖아요. 야구 경기 중에는 절대 안 갈아입죠. 왜요? 갈아입어 봤자잖아요. 그쵸? 어차피 경기 끝나고 갈아입어야 계속 깨끗하잖아요. 이 닦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속도를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치석의 스케일링이라는 건 이렇게 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스케일링입니다. 이거는 뭐 칫솔로 되는 게 아니죠.
치과에서 기구로 전문가가 해야죠. 우리가 해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칫솔로 제거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단 치석과 플라그와 그 중간 단계와 MM몰이 아니 뿌리 한 정체 모를 것들이 중간에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스캐닝을 했으면 다시 이 자리에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플라그가 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낀 것과 3일 지난 것과 6개월 지난 것과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빨리 없앨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깨끗해 보여도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플라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 거 치아입니다. 깨끗해 보여도 염색해보면 플라그가 이렇게 있죠. 입안에 세균이, 플라그라는 건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그죠? 입안에 세균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입안에 세균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입안에 세균이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몸에는 모두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들의 특징은 우리 몸을 보호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곰팡이가 어느 때 많이 생겨요? 따뜻하고 축축하면 많이 생기죠. 근데 입안이 따뜻하고 축축하죠. 근데 왜 곰팡이 안 생겨요? 세균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어때요? 이게 그 입가에 이렇게 뭐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건 곰팡이성 질환이에요. 세균의 영향을 없어서 이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침, 단백질 같은 게 모여 있어서 생기는 거. 우리 할머니는 입 커지려고 생긴다고 거짓말 하시는데 그것이 선주가 치과의사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플라그들이 깨끗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세균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쌀벌레 보세요. 쌀벌레.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입안에 세균으로 태어나면 색깔을 검은색으로 태어나겠어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아니겠죠. 쌀벌레 바구니 말고 쌀벌레도 보면 진짜 쌀같이 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최대한 하얗게 생겨야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죠.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입안에 세균을 그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볼게요. 작동을 안 하네요. 세균이 쩔어가지고 안 움직이네. 죄송합니다. 원래 세균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세균이 많은데 이렇게 피가 나고 있으면 그냥 여기로 세균이 다 타고 혈관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닦을 때 잇몸에서 피난다는 건 정상적인 잇몸 자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잇몸은 절대 피나지 않습니다. 그죠? 칫솔로 닦았으니까 피날 수도 있지. 손바닥을 막 칫솔로 계속 닦아보세요. 손등을 막 닦아보세요. 얼굴을 막 닦아보세요. 피나요? 안 나잖아요. 잇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죠. 여드름 난 곳 있어요. 거기를 막 칫솔로 문질러보세요. 피나죠? 네. 그런 것처럼 염증이 있으니까 피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이완정에서 판매하는 건강품을 제가 쭉 봤어요. 메디각을.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파실 때 조금 걱정될 수도 있죠. 아, 이 사람들이 가그림밖에 몰라.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우리 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치과 의사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진짜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약한 거 강한 거 있는데 성분이 다 거기서 거기고요. 무슨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왕이면 우리 거 살 수 있도록 뭐 마케팅 하시면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입안에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입안에 세균을 다 죽이면 사람도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입안에 세균을 죽여야 되겠어? 농약 한 모금 먹고 이렇게 과을 하세요? 다 죽어!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도 죽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뭐 치간 칫솔을 이렇게 쭉 봤는데 치간 칫솔을 봤는데 이렇게 한번 나와 있네요. 그죠? 치간 칫솔. 뭐 치간 칫솔도 이렇게 보니까 치간 칫솔은 어느 때 쓰는 거냐? 굳이 젊은 사람들이나 잇몸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데는 어때요? 여기까지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많이 녹았죠?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위에 사진들을 보면 녹았는데도 잇몸은 다 이렇게 있죠? 뼈가 녹았는데 잇몸이 차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거 우리가 뭐 치즈 포켓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음식물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디 구석 같은 거? 그쵸? 그러다 보니 거기가 음식물 많이 그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차라리 이렇게 관리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치간 칫솔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차라리 치간 칫솔 써서 여기 잇몸 뼈는 저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냥 푸석푸석한 그냥 막 그죠? 골반 같은 데라고 그 축축하게 계속 음식물이 끼죠. 그러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치간 칫솔을 쓰는 거고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거 큰 거 나와 있는 이유는 구멍이 틀려요. 사람마다 구멍 사이즈가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잇몸이 안 좋으신 보통의 한 40, 50대 이상이라면 그냥 가장 큰 걸 권장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대굵기가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모가 보통은 대부분 차이 나기 때문에 치실 사용법 했는데 저희가 왜 이게 독자 작동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간 칫솔 사용법 저희 직원을 했는데 넘어갈게요. 저희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데 치실 사용을 많이 하고 심지어 미국 그 치과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치실 사용 많이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치실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잘 못 따라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저는 이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치실 사용은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외발 자전거예요. 탈 줄 아는 놈은 타지만 못하는 놈까지 굳이 타지 말자. 저거 연습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쵸? 굳이 단 이 임플란트 같은 거가 있다든지 보철물이 좀 많아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치실은 두 치아 사이의 접촉점을 꼭 이렇게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칫솔과 치간 칫솔을 열심히 잘 써도 충분히 좋다. 치과 의사들이 치실 사용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막상 자기도 영혼이 없어. 그죠? 왜요? 자기는 안 쓰거든. 저는 치실 사용하는 치과 의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 나와 있던데 이게 좀 아무래도 외발 자전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얘는 두발 자전거인가요? 조그만 배움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그거 확실히 임플란트라든지 보철이 좀 많아서 꼭 거기에 별 수 없이 음식물이 낀다 이럴 때는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죠. 치간 칫솔이나 칫솔은 접촉점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쓰는 건데 조금 문제는 장점인데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들은 이 홀더만 있어가지고 치실을 이만큼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이 자체를 쓰고 좀 뭐 말렸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뭐 어쨌든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칫솔이 이렇게 막 이거는 결국은 저는 생각해요. 칫솔이 두발 자전거다. 칫솔이 두발 자전거지 그냥 자전거도요. 대신에 두발 자전거도 너무 우습게 하지 마세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한테 자전거 주면은 그거는 짐이죠.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그걸 끌고 가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칫솔질을 배우는 것, 올바른 칫솔질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전거가 탈 줄만 알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쵸? 탈 줄 모르면 끌고 다니려면 정말 짜증나죠. 자전거. 저희 어머니 자전거를 못 타세요.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기능성 뭐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걸로 같고요. 아침과 저녁 닦는 거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왜 밤새 플라그 낀 플라그니까 그냥 살짝씩 닦아줘도 이렇게 될 거고 저녁 때는 자기 전에 구석구석 닦으라고 해서 조금 모두 강하고 이런 구석구석 닦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뭐 있는 거니까 제가 아직 다 안 써봤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 저희 제가 사람산업치과에서 대표원장으로 일하면서 원장실에 치과 의사만 12명이 교무실처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칫솔, 치약 아무거나 다 쓰지 절대 가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치과 의사는 치약은 어떤 거? 싼 거?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거? 공짜로 받은 거? 이런 것들이고요. 칫솔은 어떤 거? 그냥 누가 준 거? 그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지. 그렇죠. 청소 못하는 애들이 연장 탓하는 거지. 청소 잘하는 사람이 빗자루가 이상해서 오늘 청소가 이상해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네. 어린이 단계별 칫솔 나왔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치과 자전거를 내가 왜 타야 되느냐. 저는 자전거를 배운 이유가 시골이잖아요. 시골. 중학교까지 4km를 다녀야 돼요. 걸어서 다니면 저만 맨날 지각하겠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배우기가 훨씬 쉽죠. 또 호기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런 단계별 칫솔이 엄마나 아이들로 하여금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칫솔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참 예쁘네. 모델이 참 예뻐요. 모델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우리 딸입니다. 딸입니다. 딸이에요. 네, 죄송해요. 딸만 있습니다. 불행하죠. 네. 어쨌든 딸 있다고 막 저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들도 있는 사람이 자만심이 하는 이야기죠. 딸만 있어 본 사람은 틀려요. 저는 집사람 A형, 큰딸 A형, 작은딸 A형, 집에 가면 A형 3명 트리플 A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왜 삐쳤는지 맨날 왜 다 삐쳐있어. 전동 칫솔은 뭐 유한양행에서 전동 칫솔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동 칫솔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전동 칫솔은 그러면 뭘까요?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더 편하니까 세발 자전거? 저는 휠체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이 닦는 기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죠. 이제 노인 요양 시설 같은 데서나 장애인들 좋지 않은 경우에 내가 닦아주면 들이 닦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사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오히려 전동 칫솔 회사에서 쓴 논문 빼고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에 의하면 전동 칫솔의 가장 좋은 효과는 동기부여 효과라고 합니다. 20만원 주고 저걸 샀는데 이를 안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아까워서 닦게 되는 효과,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다. 어차피 안 닦을 바에야 전동 칫솔이라도 닦는 게 낫다. 굳이 전동 칫솔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워터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치과 의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논란이 없이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라고 많이 하죠. 이거 사놓으면 대신에 집안에서 애들이 물장난 엄청 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 출연했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칫솔질은 제대로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마루결을 쓸어내는 것처럼. 아까 우리 교육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닦으라고 했죠. 이렇게 닦으라고. 그러니까 롤링 그게 대한민국에 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롤링으로 닦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되나요? 이게 굴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아요.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 그죠? 그냥 안 닦는 것보다야 어떻게든지 열심히 닦는 게 좋고, 구석구석 당연히 그죠? 마룻바닥 그냥 어떻게든지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고, 쓸고 나서 좀 더 신경 쓰려면 틈틈이 낀 거 빼낼 때 어떻게 돼요? 마루 결에 맞춰서 빼내고, 그리고 마루 결이 결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칫솔로 좀 닦아줘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치아가 이런 방바닥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죠? 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에 맞춰서 닦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33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지금 논문에 의하면, 제가 치과 의사니까 그냥 이런 막 그냥 방송에서 나올 법한 이런 얘기 말고 논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틀에 한 번 잘 닦으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만 잘 닦아도 잇몸 질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3일 넘어가면 확실히 진행합니다. 왜요? 플라그가 오래될수록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몇 번을 닦느냐보다 어떻게 닦느냐가 더 중요해요. 확실히 논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오래 낀 거 아닌 거 깨끗이 제거해주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렇다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자기 전에 어느 때 닦아야 된다고요? 운동선수가 어느 때 옷 갈아입어야 돼요? 운동 끝나고, 훈련 끝나고 옷 갈아입어야지. 중간에 옷 갈아입고 운동하면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사 다 끝나고 자기 전에 깨끗이 구석구석 잘 닦아주면 아침까지 비교적 깨끗한 상태가 가장 오래 지속되겠죠. 그렇죠. 네. 횟수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빗자루로 쓸듯이. 제가 급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방송 출연한 적이 있는데 빗자루로 쓸디끼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도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건 반 이상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첨가물은 물론 이제 뭐 많이 뭐 주경치약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뭐 있는 게 낫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 그죠? 빗자루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 빗자루. 사실 뭐 그죠? 빗자루에 뭘 묻혀서 한들 제일 중요한 건 빗자루.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의 칫솔이 10명의 치과 의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혹시 칫솔을 파는 일을 혹시라도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랑 똑같은 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구강 건강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일. 그죠?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사실 뭐 마취딱 살짝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직접 이를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한번 체험하러 오시면 제가 한번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있지만 비싸지 않은 치과 이름이 뭐라고요? 레옹 치과. 레옹. 나폴레옹의 레옹. 근데 왜 레옹 치과라고 한 줄 아세요? 간판 자리가 좁아. 간판 자리가 너무 좁아. 간판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나폴레옹을 다 쓰면 치과를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희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옹 치과. 그죠? 영화 레옹의 그 레옹도 레옹이지만, 그래서 강남역 10번 출구 레옹 치과 오시면 돈 안 되는 치료든 성심성의껏 싸게 해드립니다. 아주 전라도 말로 싸게. 아까 세균에 이거 원래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참 좀 그런데요. 제가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트북 그대로 겠는데 링크가 안 됐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입안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 구강 관리의 첫 번째는 세균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거죠.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자가 왔어요. 정말 심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해가지고 이도 징그럽게 안 닦아요. 그래서 직접 치과에서 이솔질을 계속 해주니까 본인 잘 안 닦아도 깨끗해진 거 보세요. 이게 다 부어있는 거죠. 그렇죠? 14년째 저한테 잇몸 관리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처음에 한 10몇 개를 빼라고 해가지고 충격받아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14년째 그냥 최대한 살려보는 대로 살려봅시다.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너무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뺄게요. 근데 14년 동안 하나밖에 못 뺐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벌 줄 몰랐어요. 임플란트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은 정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까지 처음에 그렇게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난리 나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 사진을 봐도 치아가 되게 삐뚤삐뚤하죠? 막 삐뚤삐뚤해요. 잘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이야. 너무 잘 닦아. 제가 혼자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분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굶겨주기나 1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임플란트를 못하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은 화가예요. 화가는 어때요? 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저한테 이솔질을 배워서 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거지만 계속 치료받고 이솔질 방법을 배운 터득한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3개월마다 무조건 한 번씩 오십니다. 미안하면 가끔 그림을 가져오세요. 그런데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이나 나무나 이런 걸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막 하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봄입니다. 이게 어떻게 봄이지? 이런 어쨌든 화가분인데 확실히 자기가 손이 되고 감각이 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14년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분이죠. 불행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이렇게 그죠? 3개월에 진짜 치료 다 끝나고 3개월에 와봐요. 어때요? 치료비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바쁠 때는 가끔 택시비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고 가세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특히 잇몸 치료 같은 거는 그죠? 대부분이 보험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치과 치료와 그런 올바른 이솔질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프로필 사진 찍은 건데요. 13년 됐습니다. 13년.